지금 고민하시는 그 부위, 정말 지방이 많나요? 우리 얼굴은 겉으로 보기엔 매끄러운 피부 한 장 같지만 그 속은 뼈, 근육, 지방, 그리고 피부 조직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3차원적인 구조물이에요. 이게 뺄 수 있는 지방인지 아니면 발달한 근육인지 혹은 뼈 자체가 도드라진 골격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노화로 인해서 탄력을 잃고 늘어진 피부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죠. 이 감별 진단이 모든 시술의 첫 단추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시민분들이 피부를 책임지는 창원 피부주치의 전용주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얼굴을 요리조리 만지며 볼살이나 이중턱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저를 찾아오실 때 마음속에 어떤 정해진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 지방만 쏙 빼면 내 얼굴이 작아지겠지? 지방 흡입이나 제거 주사를 맞으면 20대 때 그 라인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이라고 꼬집는 그 부위가 사실은 지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뺀다고 해서 반드시 예뻐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얼굴 지방 제거라는 시술 자체보다는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패 없는 결과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지금 고민하시는 그 부위, 정말 지방이 많나요? 상담실에서 제가 환자분 얼굴을 꽤 오랫동안 만져보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원장님 눈으로만 봐도 알지 않나요?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굴은 겉으로 보기엔 매끄러운 피부 한 장 같지만 그 속은 뼈, 근육, 지방, 그리고 피부 조직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3차원적인 구조물이에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만져보고 눌러보고 표정을 지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뺄 수 있는 지방인지 아니면 발달한 근육인지 혹은 뼈 자체가 도드라진 골격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노화로 인해서 탄력을 잃고 늘어진 피부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죠. 이 감별 진단이 모든 시술의 첫 단추입니다. 만약 근육이 발달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분께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다면 효과는 미미하겠죠. 반대로 피부가 늘어져서 처진 것을 지방이 많다고 착각해서 지방을 더 빼버린다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피부는 더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환자분께 이건 지방 제거를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리프팅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는 지방을 뺄 게 아니라 옆 볼륨을 살짝 채워서 라인을 정리하는 게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역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방 제거 시술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이중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이렇게 보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접히는 턱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진 찍을 때마다 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야 하는 그 고충,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턱 지방 제거를 한다고 모두가 날렵한 턱선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분은 시술 받으시면 정말 만족하시겠다 라고 판단하는 소위 성공 조건이 있어요. 바로 숨겨진 턱뼈의 존재입니다. 턱을 일부러 숙이지 않고 정면을 편안하게 보았을 때도 턱 밑에 묵직하게 만져지는 지방층이 명확히 있으면서 동시에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지방 아래에 턱뼈의 골격이 잘 발달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마치 모래 속에 파묻힌 보석을 발굴하듯이 불필요한 지방층만 걷어내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예쁜 턱선이 짠 하고 드러나요. 환자분들도 시술 후에 제 턱이 이렇게 생길 줄 몰랐어요 라며 가장 기뻐하시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 탄력이에요. 이건 제가 상담할 때 정말 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지방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공간이 빈다는 뜻입니다. 이때 피부가 탄력이 좋아서 찰싹 달라붙어주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만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라면 빈 공간만큼 가죽이 늘어져서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뱃살 가죽이 늘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는 분들께는 단순히 지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팽팽하게 붙여줄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의사의 노하우이자 환자분을 향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볼살입니다. 원장님, 저는 심술보가 고민이에요. 얼굴이 너무 빵빵해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만족도가 특히 높은 유형은 골격은 작은데 지방은 많은 경우입니다. 광대뼈나 사각턱 뼈 자체는 크지 않고 갸름한 편인데 유독 볼 안쪽이나 입가 옆 심부볼에 지방이 집중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뼈를 깎는 큰 수술 없이 섬세한 지방 정도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볼살이 많다고 무조건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볼이 푹 패이면 오히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빈티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살을 다룰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사가 됩니다. 환자분, 지금 당장은 다 없애고 싶으시겠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 요만큼은 남겨둡시다. 그게 젊음의 재산이에요 라고 설득하기도 하죠. 세 번째 부위는 의외의 부위, 광대입니다.
광대가 툭 튀어나왔는데 지방 제거를 한다고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보인다고 해서 그게 100% 뼈인 건 아니에요. 만져보면 광대뼈 위를 덮고 있는 두툼한 지방 패드가 범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은 과거에 앞볼에 맞았던 필러나 지방 이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지거나 위치가 이동해서 광대가 더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뼈를 깎는 수술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쌓인 지방이나 이물질을 아주 정교하게 녹이거나 줄여주면 울퉁불퉁했던 라인이 매끈하게 정리되면서 얼굴 폭이 좁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고난도 필러 시술을 많이 해본 저희 해부학적 지식과 손끝 감각이 가장 빛을 발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뼈, 근육, 지방, 필러 이 모든 층을 정확히 구분하고 타겟팅 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방 제거 시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필요한 만큼 남기고 얼마나 조화롭게 디자인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얼굴 조각의 철학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용량의 주사를 놓거나 기계를 돌리는 시술은 제 진료 사전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환자분들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가진 고유의 매력은 살리고 컴플렉스는 자연스럽게 감춰서 너 오늘따라 뭔가 예뻐 보인다? 라는 말을 듣게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그 미세한 한 끗 차이, 그 디테일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오늘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막막했던 고민이 풀리고 내 얼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셨나요? 무조건 많이, 무조건 좋은 것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아마 아셨을 겁니다. 만약 내 얼굴은 어떤 케이스일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병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얼굴에 숨겨진 라인에 대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제 아내에게 권할 수 없는 시술이라면 환자분께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제 얼굴에 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시술만 정직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시민분들이 동안주치의 전용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